네, 안녕하십니까. 덴탈장 이승윤 TV입니다. 지난번에 유발 하라리의 글에 관해서 제 느낌이나 그리고 그 느낌과 관련돼서 소개해주고 싶은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이후에 일주일간 신문이나 외국 언론을 보니까 많은 석학들이 코로나 이후 사태의 세계 우리가 사는 삶의 변화에 관해서 많은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살 미래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는 말들도 많이 있었고요. 공통적으로 또 많이 지적한 내용이 초양극화 사회가 도래할 거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그 4차 산업혁명의 길을 좀 빨리 앞당긴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의료계에서도 사실 원격 진료는 첨예한 대립이 있고 많은 세월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실 우리나라도 잠깐 원격 진료를 허용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뭐 재택근무라든지 많은 현상들이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이 시행되고 긴급조치로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오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른 사회의 모습의 성격을 띠지 않겠느냐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치과 얘기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턱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래야 치과에서 고생을 덜한다. 이번 편은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턱관절 질환 10중 8구는 혼자서 치료할 수 있다에 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 턱관절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로 환자분들께서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턱관절 질환이 좀 많이 있고요. 턱관절 질환과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대학에 몸담고 있을 때 턱관절 질환 통계를 내봤는데 여성 환자분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높았었고요. 그리고 병인론으로는 잘못된 자세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걸 차지하는 듯한 연구 결과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먼저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초록색 컵은 턱관절을 가리킵니다. 또 우리 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에 컵 위에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턱관절 질환의 원인, 그리고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몸의 병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이나 과도한 턱 사용, 이갈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리키고요. 컵에 물이 계속 떨어지지만, 그리고 물이 점점 차오르지만 밑에 컵에는 구멍이 뚫려 있죠.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이 새게 되는데 이 구멍을 우리는 몸의 적응력이라든지 면역, 그리고 회복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이라는 컵에, 그리고 턱관절이라는 컵에 턱관절 질환이나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많은 병인론들이 계속 노출이 되지만 우리 몸에는 면역이 있고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수준 이상만 유지되지 차오르거나 넘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이 차오르는 사진이 보이는데요. 만약에 물이 차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바로 통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몸에 뭔가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턱관절 질환의 얘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치과에 오시는 턱관절 환자분들한테 제일 내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어디가 아프십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고 아픈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쭉 지적을 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진에서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귓구멍 바로 정확히 귓구멍의 바로 앞에를 지적하면 이 부분이 턱관절 질환인데요. 이 부분 외에
여기를 지적하거나 턱 여기를 지적하거나, 여기랑은 다르죠. 여기를 지적하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육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턱관절 환자들의 설문지를 분석을 하면서 통계를 내봤는데요. 남자보다 여자가 압도적으로 환자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턱관절 질환 환자의 그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15%만이 턱관절 질환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턱관절 주변의 근육 질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에서 턱 주변의 근육통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턱 주변에 주로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은 4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왼쪽 위에, 그리고 왼쪽 아래는 우리가 꽉 물 때, 여기가 꽉 물 때 이쪽 부위와 이쪽 부위가 수축을 하게 되면서 볼록 튀어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부위는 턱 관절뼈, 턱뼈 안쪽의 내축에 위치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별표로 표시된 오른쪽 상단의 근육은 턱뼈 안쪽에 있으면서 수축을 하면 입이 벌어지게 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아래와 오른쪽 아래 근육은 입을 다물 때 쓰는 근육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근육은 입을 벌릴 때 쓰는 근육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여기를 가리키는 턱 관절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근육통이기 때문에 그 근육통이 활성화될 때 통증을 발생하는데, 이걸 통해서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통은요, 쉽게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근육 사용을 무리하게 사용했거나, 만성적으로 근육의 피로가 누적이 됐을 때 나타납니다. 환자분들에게 턱 근육통이라고 설명을 드릴 때 많이 비유하는 걸로, 등산을 하거나 갑자기 축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종아리에 알벤 적 있죠? 그 근육통과 환자분의 턱 관절의 근육통은 같은 병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통은 종아리에 알벤다고 해서 어떤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진 않죠. 그 근육에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찜질을 해준다거나, 그 근육을 덜 쓰면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턱 근육의 근육통도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근육통이 장기간 진행이 되면서 만성질환이 됐을 때가 문제입니다. 왼쪽에 좀 재밌는 그래프가 보이는데요. 그래프의 왼쪽을 보면 자주색의 긴 막대가 보이고, 오른쪽에 별표로 표시된 부위는 자주색 막대가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근육통은요, 처음에 근육통이 생길 때는 그 근육통을 유발하는 명확한 원인이 크게 있습니다. 그게 자주색의 긴 막대를 말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을 때 30분, 40분간 오랫동안 입을 크게 벌리고 있으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이 되면서 근육통이 생기는데, 오랫동안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입을 벌렸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명확한 원인이 있을 때 근육통이 생깁니다. 근데 이 근육통이 생길 때 초반에 그 근육에 충분한 휴식을 부여하고 근육을 풀어주면 근육통이 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육에 무리하게 되면 만성 근육통이 생기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흐름이 가버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근육통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면 그 통증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 스트레스가 다시 근육통의 원인이 되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턱관절 질환은 원래부터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기처럼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특히 근육통은 처음에는 그 근육을 무리하는 뭔가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 이벤트 이후에 근육을 철저하게 쉬어주고 근육 이완제나 물리치료요법으로 그 근육을 초기에 통증을 잡아주지 않고 그 근육을 계속 쓰게 되면 만성 통증에 의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스트레스가 만성 근육통의 또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이 안 좋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강력하게 환자분에게 근육 사용하지 말 것을 교육시키면서 보톡스를 만든다거나 입속에 장치를 끼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턱 근육은 아파도 밥을 먹어야 되고, 아파도 말을 해야 되고, 아파도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만성 근육통이 되기가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아픈 근육을 최대한 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식사 외에는 군것질을 하지 말고 질기거나 딱딱한 건 좀 삼가해 주시고, 입 크게 벌리는 것도 좀 삼가해 주시고요. 통증 부위에 찜질을 해주시면 좋은데, 찜질은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좋아요. 따뜻한 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찜질된 부위에 따뜻한 열이 가해진 부위에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늘어나게 되면 혈액순환을 통해서 근육에 쌓인 염증 물질을 배출하고 영양을 공급해줘서 근육통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찜질이 좋다고 너무 오랫동안 20분 이상 찜질을 하게 되면 확장됐던 혈관이 다시 쪼그라들면서 찜질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하루 3번 찜질을 하라고 권하고, 한 번 할 때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찜질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어디가 아픈지 잘 지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관절 쪽은 아니라고 하는데 어딘가 잘 지적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턱뼈 안쪽에 있는 근육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개 입을 크게 벌리거나 주걱턱을 만들거나, 그리고 좌우로 턱을 움직였을 때 통증이 좀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턱뼈 안쪽에 있다 보니까 겉에서 찜질을 해도 찜질 효과가 적기 때문에 이때는 좀 근육이완제 약물을 좀 적극적으로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절대 그 근육을,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손가락 2개만 벌어질 정도로 입을 벌려도 전혀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입 크게 벌리는 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라고 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의 근육통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육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턱 관절 주변의 특정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했던 게 원인이고, 그 근육을 덜 쓰면 저절로 낫는데, 혹시 도움이 된다면 근육 이완제나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스스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통은 그 근육을 안 쓰는 게 가장 빠른 치료법입니다. 다음 이 시간은 턱관절 질환의 관절 자체, 관절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